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뭐 한 7% 하락해서 끝났죠. 그리고 단기간에 급락 구간이 있었고 이 급락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알테오젠의 상승, 올해 들어서 이렇게 나온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훼손돼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추세도 상당히 좋지 않고 시장도 금요일 날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쵸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런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서 나왔었던 그 이슈 하나가 그쵸 뭐 할로자인과의 소송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도 중간에 있었고 머크도 실제 소송을 지금 제기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은 머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머크는 키투루다의 특허 기간을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SC 제형이고 SC 제형에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두 개입니다. 그게 할로자임 그리고 알테오젠 이 두 개예요. 근데 할로자임의 특허보다 알테오젠의 특허가 더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알테오젠에서도 오피셜하게 밝힌 내용이 있죠. 할로자임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 할로자임의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채용을 해서 그쵸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알테오젠의 특허 신청을 한 거다. 이런 부분들을 머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알테오젠과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 할로자임보다 알테오젠의 특허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러면 머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머크의 목적은 키투루다의 특허 기간을 연장시켜서 더 해먹겠다가 목적이에요. 그 목적하고 맞는 게 어디예요? 알테오젠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쵸? 할로자임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쳐볼게요. 소송을 걸었다고. 걸은 것에 대한 내용은 일단 가격 반영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져야 된다. 그리고 나 더 빠질 수 있다. 20만 원에 뭐 난 매수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분석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지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연간 고정은 아니에요. 연간 로열티 수입이기 때문에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건 한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과예요. 빅파마와 실제 계약건으로 인해서 판매량에 따라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은요. 가장 큰 성과를 낸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조 원을 가지고 그쵸 1조 원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성장주들의 평균 PER 20에서 30배 사이라고 칩시다. 딱 25배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 있었던 시가총액 이 밑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대략 23조, 24조 요 정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성장주들의 평균 PER 미국 기준입니다. 25배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25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아요. 25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은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SC 제형. 대작은 어디예요? 알테오젠이죠. 두 번째, CDMO. CDMO는 뭐예요? 생물보안법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세 번째, ADC. ADC는 지금 4세대 항암제로 불리우고 있죠. 이쪽에서 대작은 어디예요? 리가켄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여기 11월 8일 날 15% 상승했었던 부분은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ADC, SC라는 부분, 즉 ALTB4가 ADC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증명을 했어요? 실제 미국의 빅파마가 아니라 일본의 빅파마하고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실제 체결을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25조 이상 확장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졌다.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 이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은 소송에 의한 내용이 막 불거지고 그리고 뭐 찌라시, 그쵸? 할로자임에서 실제 걸 것 같은데 막 그런 찌라시가 막 돌면서 이렇게 폭락을 시킨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온 주가 하락 45만 원부터 지금 28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악재는 주가 반영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형인우 대표가 여기 8월 5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을 전체 매도한 건 아니고 일부 매도했어요. 근데 왜 일부를 매도했을까요? 이거는 8월 5일 날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폭락이 나왔거든요. 이 폭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담보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 다시 매집을 해놨죠. 다시 5% 이상 주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마트앤그로스. 그렇죠. 여기가 형인우 대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그 모멘텀, 호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진 내용이 없다. 근데 소송이 나올 수 있다는 루머, 그리고 찌라시, 그리고 실제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반영은 끝났다. 근데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 그렇죠. 두 가지예요.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금리입니다. 금리. 이 두 가지 내용은 이제 한국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여기서 더 꺾이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완전히 또박살이 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상황이 어떻죠? 삼성전자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54,000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저가가 언제예요? 11월 14일 49,900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일부 소각. 그렇죠? 이렇게 왜 했을까요? 물론 뭐 이재용 회장의 그 담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왜? 이재용 회장의 물량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필사적인 가격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실적이 꺾이긴 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가 88,800원 대략 한 9만 원 정도부터 49,900원 즉 5만 원까지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미 가격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에 폭락하는 구간 이건 끝났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시장이 눌림으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금리 관련돼서 보더라도 이미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금리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인세 낮출 거야. 더 낮출 거야. 그렇죠. 자국민들에 대한 세금을 적게 걷겠다. 그리고 부족한 세수는 관세로 채우겠다. 그러면 지출은 늘린다고 했거든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낮추니까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금리가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실제 파월이 이번에 했던 이야기는 첫 번째 낮출 때 5.5에서 5%까지 0.5%를 낮췄거든요. 이때 미안하다고 파월이 시인한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당연히 파월은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트럼프 당선 전까지는 금리가 안 낮아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영향을 받은 건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소송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아직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소송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주가 반영은 끝났다. 실제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할로자임이 지금 머크가 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리고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었어. 이 거는 부분에 대해서 알테오젠의 주가 반영은 끝났습니다. 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저런 게 뭐 악재고 호재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주가 반영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등락 구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시장의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눌리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냐고요. 만약에 시장이 멈춰 있을 때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되겠냐고요. 바이오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 원전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진행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미국 재무장관 결정 후에 10년물 채권 진정되고 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국 바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금요일 한국 시장 폭락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다. 그냥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좋은 내용이 사실상 없잖아요. 한국 시장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피부로 조금 와닿을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대기업 집단 그렇죠? 이쪽에서 실제 성명문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제 진짜 될 것 같거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상법 개정됐다고 그렇죠? 주주의 이익을 신경 쓰겠다고 했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막 9만 원 가고 10만 원 가요? 그거 아니죠.
추세를 마지막까지 살려놨었던 종목군들,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쪽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구간을 봐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실적 반영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 그렇죠.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그렇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제 타점을 무료로 다 공유를 합니다. 보시면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증시는 과하게 반영하고 있고, 바이오, 하나오션 등의 조선주,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원전은 반등, 확인 돌파, 확인만 거치면 즉시 매수하겠다. 시장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리고 확인되는 즉시 타점 공유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이 어려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매매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자 보세요. 제가 저가에 사나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저가에 사요? 아니요.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매수하죠. 확인하고 매수하죠. 그렇죠? 큰 폭의 수익이 난 건 아니에요. 체커 원전 발표 나고 나서 하락하는 구간에 매도를 했는데 뭐 충분한 수익 구간에서 그 매도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태성입니다. 태성이 여기 10월 22일 날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보세요. 신고가 구간 매매, 신고가 구간 매매. 그렇죠? 충분한 수익 구간, 뭐 4%, 50%, 11%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는 구간의 매매, 상승하는 구간의 매매, 이런 구간을 제가 충분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 실시간 타점도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가격,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떤 종목이든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매매하다 보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리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고, 이 내용도 다 무료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지만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에서 알테오젠은 마지막에 이 하락하는 구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다. 근데 악재가 아직 터지진 않았다.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는 구간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확인하는 즉시 타점 공유하겠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매도할 구간 아니고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